안녕하세요. 행복사제입니다. 요즘 시작과 함께 큰 인기를 얻으며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천재 변호사 우영우. 그녀의 씩씩함과 선함이 묘한 힐링을 주는 따뜻한 휴먼 법정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요.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그녀의 대사는 법에 온기를 더해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드라마 에피소드의 원작이 된 책입니다.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저자는 조우성, 출판사는 서삼독입니다. 저자이신 조우성님은 25년차 변호사로서 그 자신이 직접 보고 겪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 이야기를 두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1권 삶과 태도 편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또 앞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역시 깨닫게 합니다. 모든 에피소드들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했는데요.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 속에 법정 지식들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에피소드 말미의 저자 첨언은 삶에 대해 소중한 깨달음을 줍니다. 저는 이 두 권의 책을 한자리에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해 다 읽었는데요. 에피소드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모두 깊고 진한 감동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K 판사는 왜 변호사를 3번이나 쳐다봤을까? 지방도시 법원에서의 재판은 서울법원과는 다른 독특한 느낌이 있다. 좀 더 포근하고 인간적인 기분을 느끼게 한다고나 할까? 시시 지방법원에 도착한 나는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102호 법정으로 들어섰다. 판사석을 보니 대학 후배인 K 판사가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나보다 1년 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했던 K. 그동안 통 연락을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10여 년 만에 법정에서 판사와 변호사로 만나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다. K는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나와 자주 법리적인 논쟁을 벌였던 열정적 학구파였다. 나는 그의 열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시골 출신이라는 것에 친숙함을 느끼곤 했다. 지금도 기억난다. 어느 해 겨울 나는 우연히 K가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을 보고는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아르바이트를 해 모아둔 돈으로 운동화를 하나 선물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에겐 자존심 상하는 순간일 수도 있었을 텐데 K는 고맙게 받아주었다.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참 많이도 흘렀구나. 내 재판을 마친 후 변호사석에서 가방을 챙기며 K가 다음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듣자 하니 사건 내용이 특이했다. 원고는 비캐피탈, 피고는 어느 할아버지였다. 비캐피탈은 11년 전 할아버지 아들에게 3천만 원을 대출해 줬고 할아버지는 아들의 대출 채무에 대해 연대 보증을 섰다. 그런데 돈을 빌린 지 6개월 만에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비캐피탈은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서류에서 할아버지가 연대 보증을 선 것을 발견하고는 대출 채무를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연체 기간이 10년이 넘다 보니 이자가 원금보다 더 커져 소송 금액이 무려 9천만 원이 넘었다. 비캐피탈은 할아버지 집에 가압류까지 걸어놓은 상태였지만 할아버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판사님, 우리 부부가 평생 일해서 겨우 집 하나 갖고 있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이소. 이 사건에서 할아버지가 패소하면 비캐피탈은 할아버지 집을 경매에 넘긴 후 낙찰대금에서 자신들의 채권을 먼저 회수해 갈 수 있다. K 판사는 비캐피탈 측 변호사에게 질문을 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묵혀뒀다가 소송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는 대답했다.
내막을 알아보니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면서 사건 서류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나 봅니다. 소송을 늦게 제기했다고 해서 재판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판사님, 제발 저희 늙은이들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이소. 할아버지는 계속 K 판사에게 읍소했다. 하지만 민사재판이라는 것이 하소연한다고 한들 법리적 타당성이 없으면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없다. K 판사는 빅캐피탈 측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 사건 조정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보니까 피고 사정이 딱한 것 같은데. K 판사는 원고 청구 금액 중 일부를 양보하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것을 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저희 의뢰인은 조정할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냥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K 판사는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가 익히 알고 있는 K 판사 성품이라면 할아버지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 정말 마음 아파할 것 같았다. 하지만 판사는 법에 정해진 대로 재판을 하는 사람일 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편을 마냥 들어줄 수는 없다. K 판사는 할아버지에게 조언을 했다. 할아버지, 이 사건을 혼자서 진행하지 마시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제대로 진행하십시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냥 선처해달라고 하시면 판사들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사재판에서의 판사는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 판사는 원고나 피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야 한다. 이를 당사자주의 혹은 처분권주의라고 하는데 원고나 피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공격과 방어 방법이 있을 경우 그것을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는 이를 임의대로 판단할 수 없다. 할아버지가 참 딱하다는 생각을 하며 변호사석에서 일어서려는데 K 판사가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더니 다시 할아버지께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할아버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기록을 잘 살펴보시면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다. 전 판사라서 그것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요. 꼭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기록을 한 번만 봐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K 판사는 이 말을 하면서 3번이나 나를 쳐다봤다. 마치 할아버지가 아닌 내게 하는 말 같았다. 나는 일단 법정을 나왔다. 곧이어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법정을 나왔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명함을 내밀고는 소송 기록을 잠깐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할아버지는 선선히 기록을 내밀었다. 그리 두껍지 않은 소송 기록이었고 전체를 읽어보는데 10분이면 충분했다. 나는 왜 K 판사가 좀 전에 나를 그렇게 쳐다봤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소멸시효 문제였던 것이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당신은 왜 오랫동안 내게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았소 하고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일정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의 법리이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얻으려면 채무자 본인이 소멸시효를 직접 주장해야 한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는데 판사가 직권으로 소멸시효 판단을 하면 이는 위법한 재판이 된다. 빅캐피탈이 할아버지의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11년 전이고 그 아들이 이자를 갚다가 사망한 것은 10년 6개월 전이다. 그렇다면 결국 빅캐피탈은 10년 6개월 전부터 보증인인 할아버지에게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하다가 이제야 그 청구를 한 것이다. 할아버지는 법정에서 한 번만 봐달라고 울면서 애원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근처 PC방으로 갔다.
그곳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들여 간단한 준비 서면을 작성한 후 출력했다. 할아버지, 이 서류를 지금 법원에 가서 접수하십시오. 할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래도 변호사라는 사람이 서류를 만들어주니 신뢰하는 눈치였다.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총총히 법원으로 들어가는 할아버지. 2달쯤 지났을 무렵 사무실로 K 판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를 걸어올 줄은 몰랐다. 선배님, 그때 그 할아버지 건은 잘 해결됐습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승소하셨습니다. 어? 그걸 왜 내게? 할아버지 재판 당일 바로 준비서면 접수됐잖아요. 선배님 작품인 거 압니다. 저도 그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은 선배님께 배운 겁니다. 예전에 제게 책 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책이라... K가 이야기를 하니 그제야 기억이 났다. 내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직후 하숙집을 찾아온 K가 주저하며 어렵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다. 선배님, 혹시 보시던 책 몇 권 주실 수 있으신가요? 법률 서적이 워낙 비싸서 K 같은 지방 고학생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다. 그래, 안 그래도 저놈의 책들 징글징글하다. 모조리 가져가 버려. 난 깨끗한 책 사서 보면 되지. 나는 이렇게 말하며 20여 권의 책을 K에게 줬다.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판사는 수많은 분쟁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들어 판단하고 그 결과를 선언하는 사람이다. 변호사는 자신에게 일을 맡긴 의뢰인의 입장만 대변하면 되지만 판사는 분쟁 당사자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후 공정한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직업적인 고민은 변호사보다 더 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법에도 인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인정에 이끌려 사건을 처리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종종 냉정한 법의 세계에서도 K 판사처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판사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한다.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앞으로도 법정에서 K 판사와 같은 이들이 따뜻하고도 사려 깊은 재판을 진행해 주길 기원하고 또 응원한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 1편 2번째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